2015년 4월 7일 새벽이 아니고 지금은 아침입니다. 시계가 여기 있지. 7시 10분 전.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종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서 제작 중이에요, 컴퓨터가. 근데 그때가 2시 10분 전이었어요. 제가 이게 원래 2시에 사나이입니다. 평생을 2시에 일어난다고 봐도 돼요. 그때는 머리가 맑고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죠. 그때 이 일은 1시간 일이 낮에 일 10시간은 좀 과한 것 같고 하여튼 5시간 5배 효과는 있어요. 이게 창작인들은 대부분 밤에 새벽에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런 경우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또 컴퓨터에 작업을 하려면은 오랫동안 해야 돼. 자르고 뭐 해야 되니까 깜빡 잠이 들었어요. 다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제 딱 멈추니까 너무 일렀어. 조금 한 3시쯤 했어야 되는데 3시나 4시, 5시 이때가 좋은데 그래서 너무 이러다 보니까 잠이 들어가지고 이거는 뭐 이틀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잠이 깨면서 이거 하룻밤을 잔 건지 이틀밤을 잔 건지 이거를 가만히 제가 잠이 깰 때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잠이 깨어나는 그때의 하루를 설계합니다. 그때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때의 것이 가장 영리하고 가장 맑고 가장 질이 좋습니다. 생각의 질이. 새벽에 하는 것이.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거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하모니카를 불었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또는 까꾸로 자식들이 다 시집가서 자식 키우러 가니까 애비가 혼자 남았어. 뭐 하여튼 가네. 근데 파도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참 가사가 그냥 아기 얘기 같지만 제 얘기도 같고 엄마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엄마. 그래서 오늘 4월 7일 새벽종 2번째는 엄마는 위대하다. 평범하네. 엄마가 악을 쓰면 하여튼 엄마 이야기입니다. 제가 24일 날 달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길 봐. 24일 날 해광학교에 특강을 갑니다. 초중고 어린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강입니다. 거기는 말을 못하는 농아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제가 그 농아학교 옆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대화동 날망에 그 농아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 그 농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어릴 때 젊어서 손으로 이거 수화하는 거 제가 수화를 못 배웠는데 하여튼 어려서 그 농아들을 많이 봤던 것이 그것이 지금도 인상에 많이 젊은 날에 본 거니까 젊은 날에 본 거라서 인상에 깊이 박여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을 못하면 사람 구실을 잘 못하죠. 반밖에 못하죠. 근데
말을 하는 것들이 사람 구실을 반도 못해. 내가 그걸 잘 알아요. 말을 꼭 잘하면 좋습니다만 말을 안 해도 좋은 게 있어요. 그 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이 뭐 한 200명 된다는데, 그럼 엄마들이 한 200명, 300명이, 오늘 100명이 올라나 몇 명이 올라나 모르겠지만 엄마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 그 학교에서 많이 사람을 많이 섭외를 해보고 검색을 해봤겠죠. 근데 그런 학교들이 강사료를 100, 200을 줄 것 같으면은 난다긴다 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명강사들이 환장들을 하고 귀여울 텐데, 그러니까요, 말 잘해봤자 말 장사해요. 말 가지고 돈 버는 그 사람 호려가지고 돈이나 끊어. 돈이 목적이야. 말 자체의 내용이 목적이 아니라 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을 끌어오는 수단으로, 저는 그런 것을 경멸합니다. 학문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글로 사람들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드라마를 써가지고, 그게 막장이라는 거죠. 그걸 써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나는 글장사라 합니다. 글장사? 장사꾼은 그래도 좀 괜찮은 거지. 괜히 장사 때요. 글창녀라고 합니다. 글을 몸 팔듯이 팔아버리는, 정절이 없는 거죠. 정절이. 학문에도 학문의 창질이 있습니다. 무언가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사욕을 채운다거나, 뭐 사람들을 속인다거나,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못생긴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장님이 나아. 이 좋은 머리 가지고 잘생기고 많이 배운 지식 가지고 제자들 성추행이나 상습적으로 하고 말이야. 그 좋은 말자주 그 지식 가지고서 전문 도둑질을 하는 것이지, 정치는 그냥 가면이야. 가면 정치에 탈을 쓰고. 아무튼 그 엄마들을 만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생각한 제목이 지금 조금 그냥 맛만 보이려고 하는 거. 인성학에, 제가 말하는 인성학의 아주 첫 출발인데, 인성수성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엄마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악을 쓰면 하는 엄마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가서 이 이야기로 천집을 열으려고 하는 건데, 엄마들, 여기도 엄마들이 많이 우리 학당에도 계시잖아요. 엄마들 참 세상에 아무 말을 다 끌어대도 엄마의 감사함과 위대함과 고마움이라는 건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엄마가 악을 쓰는 것을 초점을 맞춰요. 엄마가 언제 악을 씁니까? 우리 엄마 성질이 나빠서 악을 씁니까? 우리 엄마는 착해서 악을 안 씁니까? 우리 엄마는 아주 여성다워서 조신하고 매일 웃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악을 씁니다. 반드시 악을 써요. 일생에서 가장 어마어마하게 악을 쓸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 것 같으면은 출산할 때입니다. 아기를 낳을 때 악을 쓰지 않는 엄마는 하나도 없어요. 자, 대번 알아들었죠? 이 시계를 여기다 놨더니 이거 아주 불편하네. 시간이 안 보여서. 얌전한 엄마, 원래 성질이 착해서 화를 안 내는 엄마, 이런 관계 없어요. 아기를 낳을 때 엄마는 악을 씁니다. 그러므로 엄마가 악을 쓴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탄생입니다.
나는 그 엄마 아들이 말이에요. 아기를 보이지 않는 뱃속에서 그 기르는 거 참 실감이 덜 나. 아기를 가령 예를 들어 배 밖에서 키운다면 어떨까? 여기 붙어가지고 젖가슴 사이에 붙어서 아기가 조금 자라서 이만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뱃속에서 커서 그 출산을 하지 않고 여기서 생살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팔 자르고 다리 자르는 것 같이, 예, 출산이라는 건 팔 다리를 자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던 들어있던 내 살, 예, 나의 내장, 내 위가 꺼내지는 거예요. 생위,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낳고 나면 탯줄만 하나 딱 붙어있죠. 엄마 몸이야, 엄마 몸. 그래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280일에 3.5kg 된 아이를 낳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하루에 세포수가 얼마씩 늘어나는가를 계산을 해보면, 예, 3.5kg는 3조 5천억 개입니다. 3조 5천억. 그거를 하루로 계산하면 하루에 120억 개씩의 세포가 늘어난 겁니다. 몸속에서 늘고 다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는 털끝 하나만 다쳐도 건드려줘도 엄마는 그 속에서 아기가 움직이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보니까 말을 못해. 그 아이가 장애가 있어. 그 아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 공부를 못해. 달리기를 못해. 성적이 나빠. 잘 울어. 잘 싸워. 애가 용기가 없어. 여러분, 이 상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엄청난 충격을 어떻게 견딜 것입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야, 잘나면 얼마나 잘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 인간은 생명이 고귀한 것이야. 사람은 엄마가 낳지만 사람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야. 자,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매일 다니면서 그냥 손이 심심하니까 이걸 두고 어제도 산벚꽃을 촬영했어요. 이 카메라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사람이 있죠. 근데 만든 사람은 뭡니까? 그냥 생산직이야.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발명자가 있어요. 발명자.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에서 살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입니다. 근데 지구를 다 갈아도 사람이 하나 만들어질 재료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이 과학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생명인자가 없다는 거죠. 생명인자. 그러니까 몸은 땅에서 나왔지만 호흡하고 생각하고, 예, 이 생명이 되는 정신은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외부에서 왔다. 그래서 그것을 생명의 돌기, 좌돌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염색체,
염록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잊어버렸네. 아무튼 간에 그것은 우주에서 그게 말하니까 엄마가 육신을 낳고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차별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우수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태부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을 몰라요. 가장 쉬운 예로 내일을 몰라요. 그리고 바람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비를 내리게 못해요. 그리고 태양을 못 만들어요. 인간은요, 별거 아니에요. 인간은 1초 후를 모릅니다. 잠시 후에 그럴 줄 모르고 악셀레터를 밟고 가다가 그냥 전복해서 죽는 게 인간입니다. 5초 후에 1초 후에 죽을 줄 누가 알았어? 1시간 후에 죽을 줄. 그러니까 내일을 모르는 인간은 지금을 보고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인생을요. 나도 아직 더 살겠지만 살아봐. 오늘의 그 귀하다고 가치라고 하는 엄청난 보배라고 하는 것이 내일에 가면 무언가 아무것도 아니야. 1등 의미가 없어요. 명예 의미가 없어요. 나는요 100만 명 앞에도 2번을 섰던 사람이에요. 100만 명 앞에서 연설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말을 하고 방송 생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년이에요.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은 이렇게 연결되고 연결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어린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맹인입니다. 내 아이가 농아입니다. 내 아이가 지체장애 1급이에요. 내 아이가 정신장애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 책을 안 들고 나왔는데 저 앞에 있는데, 그런데요 제가 어디 가나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학당에서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새벽종에서 처음 하는 것 같으네요. 세상에서 장애 없는 사람 있습니까? 장애는 다 있습니다. 잘 삐쳐. 그리고 그냥 마음이 잘 변해. 욕심만 있으면 탁 돌아서 정, 의리, 신의, 감사 몰라. 인간들 감사 몰라요. 감사 안다는 인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를 알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는 말이 기독교 말인데 관계없는 이야기고, 하여튼 간에 아이고 내가 또 이거 저 화면을 봤네. 카메라를 봤어야 되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인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말 못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눈 안 보인다고 지체장애 있다고. 정신장애보다 더 큰 장애는 생각장애입니다. 제가 생각학 콘체르토 저자 아닙니까? 생각장애 들어보셨어요? 없는 말이에요. 내가 만드는 말이에요.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생각이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거를 생각 다음에 영이에요. 영. 생각 위에가. 영에서 분배돼 나온 거죠. 생각은요 동시에 서울과 부산에 같이 있고, 동시에 미국도 있고, 동시에 생각을 통해서 손자들도 보고, 생각은 하나님의 영에 있는 편재성, 동시성, 시공, 초월성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은 오늘만 봐요. 오늘 내가 어디 가면 10만 원 생긴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특히 자녀를 놓고서 지금을 보고 진단합니다. 참 어리석은 거예요. 내 아이가
건강하니까 안심할 일이 아니다니까. 내 아이가 예쁘니까 아니 그거 다가 아니다니까. 예쁜 아이가 상처가 얼굴에 안 나게 조심해야 돼요. 이 인생은 장거리입니다. 그 펄펄 뛰던 무슨 선수들이 급작스럽게 장애가 와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후천장애인도 많아요. 아무튼 간에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에 흥분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에 화내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기의 기본은 지금 우리 아이가 더디다? 괜찮아. 지금 우리 아이가 이상하다? 애미가 이상한 거예요. 걔는 지금 생각 중이에요. 웅경이하고 희원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응이 더 돼요. 괜찮은 거예요, 사실. 괜히 내가 답답한 거지. 시청자가 초싹이지. 걔는 생각 중이에요. 걔는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이 빠른 사람이 있고 더딘 사람이 있고. 예. 그 지금 가르쳐 놓은 것이 30에 팍 불이 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게 필요 없으면 많은 거고요. 지금 오늘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에는 오랜 기간 동안에 뭐라 합니까? 단련이 있고 담금이 있죠. 담금질이 있죠. 연마라는 게 있죠. 가공이 있잖아요. 지금 말을 못하고 앞을 못 보고 장애가 있고 하여도 그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말을 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방송국에 아나운서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을 전혀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많죠. 그 과학이 그렇고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결과로, 글로. 작가도 말 구태여 안 해도 글 써낼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띠 잘 뛰는 재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재주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운이 씨름을 잘해.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해. 그런데 이 잘하고 못하는 것에 그 이치를 더듬어 보면 엄마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엄마가. 김연아가 세계를 비계 여왕이 되기까지 엄마가 아기 때부터 엄마가 있었어. 그렇죠? 박세리가 세계 골프 왕이 되기까지 아빠가 있었어. 부모가. 송소희가 저 세계적인 한국의 민요 왕이 되는데 엄마가 생업을 제치고 어린이에게 6살 때부터 5살 때부터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누가 걸음을 어떻게 해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친손녀 셋, 외손녀 셋, 여섯에다가 양손녀 셋, 양손자 둘, 11명이나 돼요.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무슨 기억이 있고 할아버지를 얼마나 그런 관계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대. 처음에는 유목민족, 그 다음에 농경민족, 그 다음에 사냥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기계를 만들고, 지금은 인터넷을 만들고 정보사해. 갈수록 좋아지면 누가 좋아지는 거면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좋아지는 것은 자식이 좋아지는 건데, 자식이 좋아지면 자식에게 있는 적성을 따라서 부모가 김연아의 부모같이 박세리의 부모같이 송소희의 부모같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맹자도 엄마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니. 그래서 교육의 주인은 부모라는 거죠. 부모가 근데 엊그저께 그 촬영하는데 532를 얘기하니까 부모가 50% 스승이 30% 당사자 아이가 20%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참 하니까 내가 그때는 못 들었는데 영상을 다시 보니까 미소가 그러면서 그릇을 깨면 누구 책임 몇 프로요? 그릇을 깨면은 애 책임이지? 미소야, 그릇을 깼으면은 엄마 책임이 아니라 네 책임 100%야. 그게 틀린 거예요. 왜 그릇을 깰 자리에다 놨느냐는 거예요. 손이 닿는 데다 놨느냐 이게. 그릇 깨진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그릇 대신 애가 깨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유리 상자에 환한 걸 잘못 놔가지고 애가 거기에 맞추면 애가 다 깨졌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릇을 깬 것도 애 책임이 아니요. 그것도 애미 책임이야. 잘 되나 못 되나 부모 책임이다. 우리 아이가 어떠한 아이든 아이를 탓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스승으로서 내가 어떻게 뒤를 봐주는가. 이거예요, 이거. 이게 인성이에요. 그것이 인류사입니다. 이것이 인류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해 온 원동력입니다. 그게 빌딩을 짓고 그게 달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게 우주선을 띄우는 거예요. 그것이 이런 영상시대도 온 것이고요. 오늘도 저는 이 카메라 들고 오늘은 저 비례동 비례공원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벚꽃은 거기가 좋대. 비례공원이. 내가 어제 산에서 산 임도 벚꽃길을 찍으니까 하는 말이 벚꽃은 그 비례동에 그 비례공원에 가야 벚꽃이 좋다 하더라고요.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위대하다. 엄마가 악을 쓰면 새로운 탄생이 역사가 일어난다. 네, 마치겠습니다.